정답률이 역대급 정답률 나왔어. 이게 아마 제일 낮은 것 같은데 10% 나온 분 이거밖에 없어. 14번 10% 역대급.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이제 정답률 낮고 어려운 문제 하면 3점짜리에 보기 그러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간단한 문제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틀리는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틀려요. 왜냐하면 집중하거든. 의외로 14번 이거 되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독해하는 과정에서 핀트가 안 맞으면 14번 문제 놓쳐. 답 되게 썰렁하게 나와. 좀 이따 볼 거예요. 14번이 이게 지금 정답률이 10%예요. 11%인가 10%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번도 뭐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었고 16번은 생각보다 정답률이 아주 낮진 않았어요. 하여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14번, 17번 갑시다. 일 한번 보면서 지문을 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내가 제대로 독해를 하지 못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경우가 많다는 걸 보는 순간 이 사건의 효과 평가가 이 글의 화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 문장을 잘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문장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그쵸? 이거 설명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라고요? 얘가 수단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게 목표, 결과. 그럼 글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를 설명해야 되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혈액응고 반응 지문도 똑같아.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니까. 뭐 과학은 과학끼리 무슨 기술은 기술끼리 그런 거 없어. 독서는 원리가 똑같거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부터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사건의 효과 평가가 이게 화제구나. 여기다 잡으면 돼. 그래 놓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바로 나오잖아요. 맞죠?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 수단과 방법으로 화제를 사건의 효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바로 받아서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죠?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어차피 뭐 이거 다 봤을 거니까 정확하게는 그 다음 문장까지 읽고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앞에 떠나보세요. 아무것도 안 읽었지만 이런 담화 표지가 글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게 나오면 그러나 역적이네? 다 안 됩니다. 그걸 모르진 않아. 근데 뭐가 역적인지를 모르지. 그게 우리한테 문제인 거야. 내가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건 다르다. 머릿속으로 누구나 다 메시가 될 수 있어. 그치? 특히 남학생들. 머리로는 지가 메시야. 어떻게 야 거기서 그걸 못 내니? 야 내가 가도 듣겠다. 다 이런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머리 메시가 아니라 그라운드에 가서 직접 해야 그게 메시인 거지. 맞지? 그런데 그러나 나오잖아? 그럼 왜 바뀌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보는 순간 그 흐름이 바뀐다는 걸 보고 뭐가 바뀌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끊어. 뭐예요 이게? 문제잖아. 잠깐만 여기 보세요. 그럼 가상의 결과를 문제로 바로 얘기하려면 앞에 이 가상의 결과가 언급됐어야 돼? 안 됐어야 돼? 됐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상의 결과가 어디 찾아보세요. 그게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사건 발생 전과
결과를 뭐 한다고 했죠? 비교한다고 했죠. 이걸 비교하는데 이렇게 간대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 다음에 그런 데가 나오는데 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가상의 결과가 뭐야? 이거지. 사건 전일 거야. 사건 후는 이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가상이 아니지. 그러면 사건이 안 일어났을 때는 이게 가상인 거야. 맞아? 이거네, 이거. 됐어요? 이것의 결과는 뭐 할 수 없으므로 관측할 수 없어. 아, 문제점 나왔어. 이 방법의 문제점 뭐냐?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전후를 결과를 비교하는 것의 문제점은 얘의 결과를 관측할 수 없다. 그럼 얘가 뭐예요? 문제점. 그럼 이걸 뭐로 바꿔줘야죠? 관측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줘.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사건 전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에 대한 대안으로 얘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 나와야겠지? 그 해결 방안이 뭐냐? 사건을 경험을 중심으로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근데 이 경험한 집단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시행 집단.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 집단. 이걸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건 전에 해당하는 게 뭐겠니? 얘기했네요. 맞지? 비교 집단이. 됐어요? 그래서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문제점이었고 얘가 뭐예요? 그 다음 좀 더 읽을게요.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얘기다. 요거 괄호 한번 묶어볼래요? 이 방법을 성공하기 위한 뭐가 주어졌어요? 조건이 주어졌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전제라고 해요. 그럼 얘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 이 전제는 사건 이외에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건 빼면 두 개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지? 사건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얘기지. 그래서 전제가 사건이 만약에 없다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사건을 경험한 집단을 비교할 때 이 사건을 빼버리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결과가. 됐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이 얘기는 사건 이외의 뭐는 없다? 변수는 없다. 얘 전제는 사건 이외에 다른 변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그 실험의 기본이잖아. 맞지? 실험의 기본이잖아. 이과 애들도 잘할 텐데. 맨날 저는 비교군 대조군 할 때. 그거잖아. 비교군 대조군 이렇게 실험군 대조군이구나. 실험군 대조군 있으면 그 대조군하고 실험군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하나의 변수만 달라야지. 그래서 그 변수가 영향이 있다 없다를 따져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얘하고 둘이 똑같이 놓고 하나는 독재를 시키고 하나는 청소를 다녔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애초에 출발에 둘이 똑같이 9등급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데 1등급짜리하고 9등급짜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애초에 결과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 얘기는 되죠? 좀 더 맞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이 이거구나.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건데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건이 없다면 뭐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가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현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뭐가 이상적이다?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아,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이제 본인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그 실험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험적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적이라면 그 얘기는 현실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다시 얘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한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지? 바로 그 다음 문장에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경우가 많다. 이 얘기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무슨가 이 얘기 맞죠? 14번에 2번 통과?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잠깐. 지금 여기까지 범주구분 돼요? 범주구분 되지? 범주구분 되면 여기서 이제 뭐 확인해야 돼? 차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범주구분이 나오면 문제 어떻게 내지? 범주를 명확히 나누느냐 못 나누느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범주구분. 그러면 오답 선택지는 다 어떻게 내? 범주를 무력화시킨 거라 그랬다. 그럼 범주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선택지 유형이 뭐지? 이거 우리 많이 했었는데 크로스로 엮어버리는 거야. 주어보는 예고, 서술보는 예고. 이게 범주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선택지잖아. 맞지? 1번 보세요. 14번에 1번. 그래서 1번이야. 범주 부분만 잘하면 나오는 거라니까.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험적 방법이라며. 실험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라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맞지? 그런데 얘는 두 집단이 아니지. 얘는 동일 집단의 전후. 그러니까 집단이 없잖아. 여기는 집단 간의 비교가 없다고. 근데 여기는 집단 간의 비교를 해야 돼. 맞니? 선택지 1번 보세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입금의 사건 전후를 끊어. 봐봐. 한 집단이지. 시행 집단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텐데 시행 집단만 나오면 한 집단이야. 한 집단 안에서 사건의 전후만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맞지? 그 선택지는 지금 얘를 진술하는 거잖아. 앞에 실험적 방법을 달아놓고 서술구의 진술은 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틀린 거죠. 답은 1. 그래서 범주구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단락을 보고 야 이거 1단락은 얘의 1단락은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은 소유점유 지금 있죠? 이거 여기서 하세요. 소유 점유 지문이 범주 구분의 대표적인 글이에요. 그 범주 구분 잘못하면 글 이상해지거든. 그걸 하는. 그래서 난 이거 보고 이거 소유 점유 지문하고 비슷하게 가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게 기출의 힘이에요. 기출은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 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문제점이 나왔어요. 얘는 이런 데 적용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얘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중차 부분.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쪽에 쓸 게 없고 칸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중차 부분 기본적으로 얘하고 뭐 해줘야 돼? 비교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당연히 비교해줘야지. 이중차 부법의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중차 부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잠깐 끊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해줘요. 자, 여기다 할까요? 이중차 부법.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얘하고 얘를 우리가 비교할 거잖아. 비교할 때 일단 뭐부터 한번 보라고? 구분하려면 일단 뭐부터 보느냐? 공통점부터 보는 거야. 공통점 생겼네. 어떻게? 똑같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하는 거 똑같지. 근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글을 잘 봐야 돼.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였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여기는 그냥 시행 집단의 결과 그리고 비교 집단의 결과만 비교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시행 집단에서도 뭐가 일어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비교 집단에서도 뭐가 일어난다고?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를 놓고 변화값을 놓고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뭘 보는 거야? 변화값과의 관계를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이 납득이 돼. 그치? 일단 놓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 그 다음이 오자. 이는 사건이 없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사건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변화와 여기서 일어난 변화는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지? 네? 이거야. 변화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다른 게 같은 게 아니고 변화가 같으면 돼. 좀 나올게.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의 근거에 사건의 걸 평가한 거다. 그 평행 추세 가정 체크해볼래? 여기서의 전제는 이거였죠. 동일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의 전제는 뭐야? 동일한 게 아니라 변화가 동일해야 된다. 변화 값이 동일합니다. 변화 값이 동일합니다. 여기는 사건이 없을 때 똑같아야 된대. 똑같아야 된대. 일치. 근데 여기는 그 일치가 아니라 뭐라고? 변화값만 동일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맞지? 그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거 무슨 얘기냐? 얘는 청소를 다녔을 때와 청소를 안 그러니까 청소를 다니기 전에 둘은 일단 등급이 똑같아야 돼. 이 실험을 하려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여기는 변화값만 똑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9등급이고 얘가 뭐 3등급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9등급에서 7등급으로 갔어. 2등급 올라가는 거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갔지. 몇 등급 올라가는 거야? 2등급 올라가잖아. 이 변화만 똑같으면 되는 거야. 굳이 처음 출발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같잖아. 뭐가 달라졌어? 점점 달라졌어. 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을 변화가 동일하면 된다. 그래서 전제가 달라졌어요. 얘의 전제. 얘는 변화가 동일하고 변화. 그러니까 다르지. 그렇지? 공차 확인할 수 있겠죠. 공통점은 똑같이 시행집단, 비교집단이나 부집단이 필요한 건 동일해요. 그런데 비교할 때는 얘는 결과만 비교하는 거고 얘는 그 변화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맞죠? 변화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얘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왜? 변화값만 동일하면 되니까. 이해되니? 됐지? 여기는 그러니까 출발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출발은 달라도 된다. 뭐만 똑같아야 된다? 변화값만 똑같아야 된다. 아니 출발이 같아도 되겠지. 그건 상관없어. 근데 여기는 무조건 출발이 똑같아야 된다. 좀 더 할게. 그래서 뒤에서 동시성 이런 얘기 나옵니다. 좀 더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에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잠깐만. 사건 전에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다른 말로 바꿔봐. 이거는 맞지? 이 전제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거였어. 사람과 사회 문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였다고. 그래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굳이 이 전제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그 문제 아니야. 아,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할 수 있겠다? 사람과 사회 문제에 적용도 되겠다. 이렇게. 됐지? 이중차분법은 1854년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면서 이건 사례니까 사례는 가볍게 읽으셔도 돼요. 그냥 쭉 읽다가 대응만 시키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소도에는 어쩌고 돼 있죠? B 바로 밑으로 가겠습니다. 쓰면은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수원이 바뀐 주민 이거 뭐예요? 시행집단이죠. 바뀌지 않은 주민 이거 뭐예요? 비교집단이죠. 아, 시행집단과 비교집단 이렇게 놓는 거구나. 근데 지금 뭐 설명하는 거예요? 이중차분법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행 집단에서도 뭐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비교 집단에서도 뭐가 생긴다? 변화는 생긴다. 뭐가 없어도 사건이 없어도 그렇죠? 변화는 있는 거예요. 늘 비교,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그래서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케이. 그래서 수원이 유일한 뭐다?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그래서 문제로 최저임금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정. 그 다음 달로 갈게요. 그 다음 달로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자, 요 앞으로 끊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눈이 번쩍해야지. 왜?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범주 구분 이제 여기서 하면 되잖아. 그럼 얘하고 또 뭐 할 수 있어야 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맞지? 자, 지금 여기 됐어.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봅니다. 그럼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일단 평행 추세 가정을 끌고 내려와야 돼. 그래서 앞에서 평행 추세 가정이 뭔지 이해하고 넘어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쭉 가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끌고 내려와야지. 이게 뭐였어? 평행 추세 가정이라고 하는 건 사건이 없었을 때 얘에서의 변화와 얘에서의 변화의 값은 뭐하다? 같다. 이거지. 맞아? 근데 사건이 들어가면 그 변화가 뭐한다?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이 뭐가 된다? 핵심 요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얘도 어쨌든 이거지. 얘도 이거니까 변수는 뭐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돼? 사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다만 동일한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걸 보는 게 아니고 변화, 추세의 동일함을 보는 거야. 처음에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변화값이 동일하면 된다고 보는 거야. 맞지? 그치? 범주는 잘해야 돼? 됐니 여기? 좀 더 할게.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네, 당연한 거죠. 왜? 가정 전자가 틀렸으니까. 맞죠? 이게 그거잖아요. 아니야, 좀 더 할게.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잠깐 고용 증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게 뭐예요? 이게 사건이죠. 맞아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람의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끊어. 이런 뭐라고요?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러면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자, 평행추세 가정이 뭐냐? 다시 갑니다. 얘는 사건이 없더라도 여기서 일어난 변화와 여기서 일어난 변화는 뭐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변화의 양이. 그쵸? 변화의 양이 같아야 된다고. 여기가 20명 늘어나면 여기서 20명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늘어난 것과 여기서 늘어난 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고용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있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정이 잘못됐다.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사건 전에 변화값이 다르다는 거지. 맞지? 사건 전에 변화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사건이 없을 때 두 집단의 변화 값이 다르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다른 변수가 존재하는 얘기야. 맞지? 그럼 다른 변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서로 다른 거니까 사건 이외에 변화값이 다른 요인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거잖아. 사건 말고 둘이 차이가 났대. 차이가 나는 원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변화의 크기가 달라지는 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다른 변수가 돼. 요거 이해되나? 여기가 안 되나?
여기 봐. 청소를 다니지 않았을 때, 네? 청소를 한다는 이게 사건이잖아. 청소를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싶어. 그래서 얘하고 얘를 놓고 얘가 시행 집단이고 얘가 비교 집단이야. 근데 어쨌든 청소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니까 둘 다 안 다녔을 때잖아. 둘 다 안 다녀서 그냥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얘는 9등급에서 7등급으로 갔어. 2등급 올라갔어. 얘는 3등급에서 1등급 갔어. 얘도 2등급 올라갔지. 이 크기가 같지. 이렇게 가면 된다고. 굳이 성적이 얘 9등급이고 얘 3등급 바꿀까? 그래 바꾸자. 얘 3등급에서 1등급 얘 3... 안되겠다. 자 9등급에서 7등급 3등급에서 어쨌든 9, 3이니까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얘는 가능하다고. 이중창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만 같으면 돼? 얘가 변한 것과 얘가 변한 것의 크기만 같으면 된다. 그래서 2등급씩 올라간 애야. 그때 얘한테 청소 프로그램을 도입시켰어. 그랬더니 얘가 9등급에서 6등급이 된 거야. 그러면 1등급만큼 뭐 했어? 더 올라갔잖아. 그거 갖고 청소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를 봤더니 애초에 사건 즉 청소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이전에 변화값 자체가 뭐라고? 달라버려. 그러니까 변화값이 다르니까 비교할 수 있어? 없지. 변화값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해? 이 얘기가. 그럼 그 얘기는 변화값이 달라진 데에 다른 요인이 있다 없다? 있다. 맞아? 자, 그 상태에서 잘 가라.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중차법을 도입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뭐가 발생해야 돼? 사건이 발생해야겠지. 사건이 발생했다. 맞니? 그러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집단의 변화값은 역시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이 뭐야? 변수지. 동의해? 얘가 원래 변수였잖아. 근데 이미 뭐가 존재하고 있어? 다른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플러스? 자, 원래는 이 변수가 없어야 돼. 맞지? 왜 변수가 없어야 돼? 얘의 효과는 알아야 돼. 그러면 얘 말고 다른 변수가 어때? 다 통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된 평행추대 과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 변수가 얘 말고 다른 게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수 통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변수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얘를 도입해. 그러면 얘도 변수고 또 통제되지 않는 변수도 또 있지. 그러니까 얘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게 이해되니? 변수가 얘 말고 변수가 있어. 근데 얘를 도입해. 그럼 변수가 몇 개가 된 거야? 2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얘가 변수가 어떤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왜? 얘 변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해됐니? 됐지?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의 표면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에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대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잠깐 끊어봐, 얘들아. 그 문장 보고 지금쯤 이제 멘붕이 와서 글의 흐름이 끊겼을 거라고. 지금 이미 멘붕이 왔을 거야. 왜냐면 이중차선 넘어갈 때부터 멘붕이 와. 왜냐면 이런 좀 찍으니까 이건 안 되겠고. 샹다 되겠다. 어떡해. 이중차법이 도대체 뭐야? 지금 이랬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미 1단락에서 검수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중차법으로 넘으면 도대체 이중차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이중차법은 여기부터 나오더라고. 여기에서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게 이중차법이야. 그 이중차법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얘의 핵심은 변수가 사건 하나밖에 없다는 걸 핵심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물론 전체가 그렇지만. 그치? 근데 다른 변수가 생겨버렸어. 맞지? 평행 추세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건 이 얘기잖아. 그래서 변수가 하나 더 생겨버린 셈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구나. 그럼 이런 거지. 만약에 효과가 플러스가 되는 이게 사건이야. 그러면 얘로 인해서도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둘 다 플러스가 되니까 어떤 게 얘가 얼마만큼의 플러스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의 변수가 된다고 하면 얘의 효과를 오롯이 알 수가 없는 거지. 맞지? 왜? 얘 때문에 그 효과가 뭐 할 건가? 깎일 거니까. 자, 요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15번의 답이 딱 떨어지죠.
되니? 그치? 볼게. 좀 이따 볼게. 15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미안해요. 그 얘기 안 했군요. 그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서로 지금 이게 이제 가정이 충족이 안 되니까 얘하고 변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이걸 갖고 비교 집단을 삼아버린다. 그럼 결국 집단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지. 왜? 비교 집단을 시행 집단으로 삼아버리는 거니까. 그럼 집단이 하나지? 자, 이쪽으로 올게. 집단이 하나는 거. 얘잖아.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얘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거기 그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할 때 사건 이전의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얘기다. 왜? 전부를 비교하는 거야. 같은 집단에 사건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저걸 충족하지 못한다.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저쪽 갔지. 왜 이렇게 갈게? 맞지? 그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앞으로 가죠. 여러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효과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네요. 여러 집단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무역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사성이 높다는 얘기는 얘와 얘가 뭐 하자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사하면 평행 추세 과정을 뭐 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잖아. 지키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지죠. 그 얘기예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두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문제로 이렇게 읽어줘야지. 그렇지? 이렇게 읽어줘야 이게 풀린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진짜 지문이 정말 근본적인 독해력을 요구하는 지문이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뭐 1번에 1번 실험적 방법 보이잖아. 그럼 읽달라고 가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능해요? 현장에서?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 지문에 기억력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내가 10몇 년 전에 나도 한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선택지 먼저 보고 선택지에서 이렇게 해는 핵심을 이렇게 잡고 올라가서 거기 같이 읽고 나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학원 강사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지문이 어려우지. 지문이 쉬웠을 때 그게 가능할 때가 있었어요. 한 3, 4년 전 그렇죠. 13, 4년이 뭐야? 내가 20대 후반. 그러니까 한 4, 5년 전?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 그때는 지문이 쉬웠어요. 2004, 5, 6 이때는 지문이 쉬웠어요. 5, 6, 7, 8 진짜 정말 대박. 그때 1등급이 94, 96점 수능이.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때 이제 문학에 대해서 좀 까다로웠지. 그때는 지문을 다 읽는 게 막 무서울 정도였다니까. 왜냐면 그냥 지문도 짧고 밀도도 없어. 그냥 읽으면 줄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고. 나도 해볼 거 아니야. 문제를 볼까? 안 되더라고. 안 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14번에 1번은 되죠. 이제 실험적 방법이 왜 이게 1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왜 답으로 낼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결국 범주 구분하겠다는 거죠. 맞지? 그 범주 구분의 영역에서 얘하고 그러니까 얘 대안으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고, 그걸 알아야 이걸 전체를 이해한 거니까. 그래서 1번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1번 이 선택지. 그래서 14번에 1번을 배치한 겁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중에는 뭐 예를 들어 3번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외에는 오케이 특정 사건 외에는 끊어보세요. 그럼 얘가 변수죠.
두 집단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되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맞잖아. 변화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는 건 변화가 뭐하는 얘기입니까?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게 평행 추정 과정이죠. 근데 요거 오답으로 많이 골랐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못 봤어. 빨리 읽어야 돼. 그 다음에 4번 스노우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고율은 사건 전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었죠. 왜? 평행 추세 과정에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변화만 똑같으면 되는 거지 굳이 동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날 수 있었다. 이게 날 수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5번 스노우는 수온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 공기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 물 위에 다른 변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4번 1번 15번 가죠. 15번 됐죠. 이제 자글자글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다시 넘어와서 이게 시행집단이 지금 고용 감소가 그러면 변수가 이거잖아요. 고용 감소가 더 큰 집단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또 다른 변수잖아. 원래는 고용 감소율이 동일해야 되는 집단이어야 된다고. 왜? 변화율이 동일해야 되니까. 근데 얘가 고용 감소율이 훨씬 높대. 지금 높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 따라서 얘가 새로운 변수. 맞지? 얘가 통제되지 않는 변수였어. 그러면 고용 여기 이 상태에서 이게 평행추세 과정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지. 그럼 이 상태에다가 고용 프로그램을 딱 넣어. 그러면 고용 효과가 높을까 낮을까? 당연히 낮지. 왜? 얘 변수가 생겨버렸어. 얘는 감소 변수잖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증가 변수잖아. 증가 변수가 있었으면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증가 변수에 감소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증가율이 아니 증가된 효과가 어떻게 돼서 당연히 잡아야겠지. 이거 잡아내는 거야. 다른 변수. 이해됐지? 됐어? 자, 그래서 15번 목표 됐고 16번 갑시다. 별표했어요. 16번 보겠습니다. 흡사 BIS 비율 문제가 생각납니다. BIS 비율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생각났어요. 내가 그 문제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계산하는 문제 아니다. 이것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선생님 수치가 있으니까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뭐 1.4하고 마이너스 2.1 뭐 이거를 계산이라고 한다면 접읍시다. 새로운 길을 찾아봅시다. 그런 건 아닐 거니까. 자, 딱 봐도 이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거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맞죠? 아래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요. 집단을 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뭐 써야 돼요? 최저임금이니까 이중차분법 써야죠. 이중차분법이니까 뭐와 뭐를 잡아줘야 됩니까? 시행집단과 비교집단 잡아주는 거예요. 자, 시행집단 잡아보세요. 피주 저임금 식당. 비교집단 잡아보세요. 피주 고임금 식당과 큐주 식당. 이게 모두 비교집단이죠. 동의합니까? 그러면요 읽으세요. 지금 집단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P2 있고 Q 있잖아요. 이게 피주의 저임금이에요. 얘가 고임금 식당. 그리고 큐주 식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시행집단이에요. 이건 동의하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를 얘는 시행했으니까. 여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둘 다 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집단? 비교집단이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야 진짜 문제에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왜 비교집단 두 개를 줬을까? 얘하고 유사성이 더 커서. 그러니까 얘가 뭐가 높은 집단? 신뢰성이 높은 비교 집단. 이렇게. 야, 그것까지 비교하라고 준 거야. 얘는 얘하고의 통계적 유사성이 작잖아. 그러니까 신뢰성이 낮은 비교 집단. 그럼 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야? 신뢰성. 이 문제의 포인트는 신뢰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가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1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이게 안 되니까 3.4가 어떻게 나오지? 이런 데서 5분 쓰면 어떡하냐고요. BIS 비율도 문제, 그 문제거든요. 그게 그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 그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그거 시험 보는데 다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시험지를 봤더니 나중에 안타깝습니다. 제 학생들한테 풀려보면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별표하고 있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표 그냥 주냐고요.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침착함이 있는 사람이 얘를 빨리 푸는 거니까.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면 칠레성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실수 높은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리적으로 얘가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게 답일 수밖에 없어요. 신뢰성이 낮은 거하고 비교하면 그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신뢰성이 높은 집단하고 비교해야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 글의 의도, 글의 목적상 그걸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신뢰성이 높은 비교 집단과 낮은 비교 집단까지 제시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신뢰성 따져보는 게 있어요. 되죠? 그래서 4번. 이렇게 풀면 4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4번으로 이렇게 생각 못하고 4번 가도 돼요. 그렇게 생각 못하고 4번 가도 돼요. 4번 가보세요.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의 변화를 파악할 경우보다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 밑줄 해볼게요. 1991년 1년간의 1991년의 1년간 변화를 파악할 경우 봐요. 앞에도 그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 동시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동시성을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런 데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보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4번으로 바로 들어가요. 국어 문제에서 이렇게 수치 나오고 표 나오고 계산할 것 같은 문제들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됐죠? 이 과정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 때 자꾸 연습하세요. 그 BIS 비율 문제 꼭 한번 연습해 보시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갈게요.